자, 40여 년째 한결같은 모습으로 법정에 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희대의 사기범 장영자 씨인데요.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이제 장영자 씨 하면 사실 1980년대 무려 6,400억 원대에 달하는 이제 어음 사기로 무척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유사한 그런 범행으로 다시 한번 처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일단 해당 사건 자체는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장 씨는 이제 서울 서초구에서 한 모 업체의 그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준 게 아니라 154억 2천만 원 상당의 위조된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지불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사기 혐의 등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장영자 씨는 당시에는 자신이 이 수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1심에서는 그런 사정들을 보니 몰랐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깼는데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도 같은 위조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서 현금화를 하려 했던 그런 범행이 있었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이것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 2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 징역형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벌써 5번째 수감이에요. 그런데 이 장영자 씨 나이를 생각을 하면 복역만 34년,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는 셈인데 사기범으로 여러 차례 세간에 오르내리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범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2년에 있었던 이 어음 사기를 두고 단군 이래로 가장 큰 사기 사건이라고 불려졌을 만큼 누구든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장영자 씨의 이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기 문제가 터졌을 때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일종의 뭐 사업 실패의 결과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가해자들이 주변의 인맥을 과시한다거나 혹은 상당한 그런 이익을 보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지금 이런 장영자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맥 과시라든가 혹은 뭐 사업 실패 등으로 포장을 한 덕에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그 순간이 1982년 그 어음 사기 사건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당시에 짜장면 값이 600원이던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당시 사기를 쳤던 금액이 6천억 원대 사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어음 사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당시에는요. 세상을 발칵 뒤집힌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음 사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는 등록금도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 정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6천억 원대의 사기를 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뭐 대단하다는 표현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장영자 씨 나이가 38살이었어요. 30대 여성. 이 사람이 이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장영자 이철이 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치게 되는데 이 이철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를 이용해서 이제 싼 돈,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 기업들 있지 않겠어요? 이런 기업들한테 적은 금리로 돈을 사채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채를 빌려주고 어음을 받아요. 그 어음을 가지고 또다시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음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 어음을 발행했던 회사들도 망하게 되고요. 본인은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결국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돼서 그 당시에는 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중견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는데 예를 들면 철강업체 당시 2위였던 일신제강, 도급순위가 8위였던 공영통운 같은 데도 부도 처리가 날 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쳤던 사기 사건이죠. 근데 이 사기 사건의 뒷배가 아까 서정미 변호사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맥이었다 이걸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인맥 가운데 남편으로 거론이 되는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이 사람과는 그럼 어떻게 결혼해서 좀 만나게 된 거예요? 이철이 이 사람하고 둘이 결혼하게 된 것은 일단 1978년생으로 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장영자 씨가 당시만 해도 뛰어난 미모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미모 때문에 결국은 사교계를 휘어잡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소문까지 돌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만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돌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였던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이가 장영자를 도와줘서 4개월 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되면서 풀려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미모의 젊은 이혼녀와 권력의 주변부를 물러나 앉아있던 좀 이런 표현 나이 든 남자 사이의 로맨스가 시작이 된 거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대한민국 금융과 산업계에는 큰 재앙을 낳은 사건으로 결론이 난 거죠. 결국 장영자가 1981년도에 이철이와 결혼한 이후에 돈놀이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면서 남편이 이철이와 대화산업이라는 사채업체를 차리고 유명회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사건이 단군 이래 그야말로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이 될 정도였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또 기가 막히게 했던 게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권력형 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찰관 8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왜 튀었냐면 1981년 5월에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청담동 자택에 3인조 강도가 들었는데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3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 반지와 현금을 털어갔다고 그래요. 훔쳐갔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은 쉬쉬하면서 최정예 형사들을 전담팀을 꾸려서 6개월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장영자는 유공경찰관 8명을 집에 불러들여 일렬로 세운 뒤에요.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해가면서 50만 원이 든 사례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사례금을 받고 이들이 전말을 밝히지 않고 입을 닫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말이 밝혀지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경찰을 쫓겨나게 됩니다. 억울했지만 50만 원이라는 그 당시에 큰 돈이었잖아요. 제가 등록금이 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큰 돈을 받고 대학 등록금에 비하하는 그 정도의 돈을 받고 본인은 공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 근데 그러면 이 절도범은 누구였던 거예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대도 조세영 씨였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뭐 사회 고위층 그리고 부잣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절도를 벌여서 이른바 대도라고 불렸던 이 조세영 씨가 결국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체 활동을 하던 곳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그런 부잣집 동네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범행 대상에 또 포함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당시에는 이런 절도품들이 있어도 이제 그런 이것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혹은 뭐 뇌물조로 받은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쉬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이 사건이 또 확인이 되면서 조세영 씨의 이름이 다시 한번 또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